지금 자, 앞에 노트북 화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배워 시작. 내가 배워 내가 고치는 내몬 설명 워크샵.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몸을 귀하게 여기며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인생 모든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좀 소개를 할게요. 전 단국대학에서 운동생리학 박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뭐 있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조 에어로빅으로 제가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원래 하기 전에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대학교의 사회체육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CC에서는 스포츠 선교부에서 제가 스포츠 사역팀과 함께 이렇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제 옛날 사진이 없네요. 가져왔는 줄 알았더니 제가 몸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좀 뚱뚱한 것 같지만 좀 한때 제가 왕년에 좀 날렸어요. 여러분들 워십 해봤죠? 네.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워십 댄스 간사로 한 10년을 이렇게 봉사를 했고요. 댄스는 전문입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 못할 것 같죠? 생긴 게 그죠? 네. 저는 가르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것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워십곡을 빨리 배울 수 있게 하는 재능이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게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성에 대해서 배웠죠. 사실은 대단히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사실은 몸에 대한 거죠.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몸 고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젊어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아픈 것이 별로 없죠. 그죠? 안경들 많이 쓴 거 보니까 눈은 좀 그죠? 눈은 좀 별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안경도 사실은 눈이 안 좋다는 반증인데 대부분 나이가 좀 있어야지 이게 사실은 제 강의를 들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듣는데 별로 안 아플 거예요. 어디가 아프고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거든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 아픈데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료 받았죠? 그 자료는 사실은 내가 1대1로 강의를 할 때 주는 100만 원짜리 교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줄까 말까 했어요. 그리고 간사님께서 뭐 녹화하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는 복이 더 커요. 그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나는 주면 새로운 거 개발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교원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요 20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했더니요 안 가르쳐 줘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돈을 주고 배웠거든요.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어디 가서 요거 배우고 저거 배워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치동에 있는 그 수술병원, 그다음 국가대표 선수들 재활병원에서 갔더니 거기 있던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줘. 자기 기술들을 안 가르쳐줘. 자기가 힘들게 배웠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 때 배가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한번 듣고요.
여러분들이 이 몸에 대해서 저한테 배웠다고 몸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기도로 제가 승부수를 띄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비워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세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요, 여러분들 삶을 지켜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 주님이 초청이 되면요, 다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좋은 씨앗으로 안에 심겨지길 바래요. 이게 소망입니다. 2018년에는요, 이제 2017년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이 이제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새 년을 주셨습니다. 그 새 년에 심어지는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피기를 저는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코 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앉아서 들었죠? 아무리 저는 재밌는 강의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의 습성을 알아요. 어린 나이에는 아무리 좋은 강의도요, 말로만 하면 지루하고 졸려. 제가 알아요. 자, 한번 여러분 지능 테스트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지능 테스트. 자, 반대로 게임인데 제가 손을 위로 올리면 저는 여러분들은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가 위로 하면 여러분들은 아래로라고 말로 하면서 손을 밑으로 내리고요. 제가 아래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위로 올리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양손 올리셔야 돼요. 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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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너무 쉽다 이거는. 역시 최고야. 자, 그다음 잘하니까 하나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밖으로, 안으로예요. 제가 안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하는 거예요. 밖으로 하면 요것만 먼저 해볼게요. 자, 안으로,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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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쉽죠? 이것도 쉬워. 우리에겐 껌이야. 자, 이제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통합적으로 위로, 아래로, 안으로, 밖으로 통합적으로. 자, 위로, 안으로, 아래로, 안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오. 자, 원래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게요. 아셨죠? 그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갑자기 어려워져요. 쉽게 하다가 따라오셔야 돼. 자, 안으로, 밖으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밖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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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이게 함정이었군요. 여기까지였군요. 네. 자, 이게 반대로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지능 수준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지능 수준이 꽤 좋으신 것 같아요. 단합이 잘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앉을 때 조별로 앉으셨나요? 아니시죠? 이따 제가 말할 때 조별로 여러분들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건 좀 앞에 서두는요 좀 지나갈게요. 서두는 지나가고. 자, 요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요게 뭔지 알죠? 네. 요게 일본에서 NHK 일본 방송에 나온 거예요. 좋은 말을 할 때 물이 좋은 육각수 형태를 띠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물이 흥크러진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는 운동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물이 어마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만이 알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물의 형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서서히 서서히. 아까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성의 그런 부분들, 좋지 않은 생각들, 버려야 될 생각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몸을 칩니다. 내 면역계 이상 현상을 불러일으켜요. 나중엔 그게 병으로 와요. 젊었을 때는 모르죠. 이제 여러분들이 20대 이상 30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몸에 서서히 뭔가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좋은 말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몸에도 70%의 물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런 과일에도 한 90%의 물이 있어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과연 내가 뱉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한번 실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왜 중요한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고 싶지 않나요? 내가 말하는 말이 진짜 변화가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렇다면 그게 있는지 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손이 있죠. 여기 보면 손목에 띠가 있죠. 띠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손목에 띠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좀 틀릴 거예요. 그죠?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보면은 손목에 띠가 있어요. 그 손목에 띠를 갖다가 오른쪽과 왼쪽에 손목에 띠를 먼저 붙여보세요. 동일하게 붙여보세요. 손목에 띠를 먼저 붙이고, 붙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기도손 해보세요. 기도손. 기도손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펴가지고요, 손가락의 길이를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습니까? 같죠? 틀린 사람도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이상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긴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근데 거의 똑같을 거예요. 자, 거기서 오른쪽 있죠? 오른쪽 손가락 가운데 길이 손가락을 우선은 확인했죠, 여러분들? 똑같죠? 네. 자, 손을 오른쪽 손을 한번 내미세요. 이렇게 오른쪽 손을 앞으로 전방으로 내놓으세요. 자, 반대쪽 손을 내려놓으시고, 자, 거기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자, 상대방을 향하여 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이렇게 했죠. 자, 손가락을 딱 들어가지고 자기 걸 보세요. 주문을 외울 거예요. 길어져라 길어져라 3번. 자, 준비 시작. 길어져라 길어져라 길어져라. 했죠? 자, 손목에 띠를 붙이고 손을 올려가지고 손가락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변화가 됐죠? 우리 언어에 주신 하나님의 그 위력을 여러분들 좀 봤죠?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받아야 되잖아.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자고요. 다시 손가락, 다시 오른쪽 손가락 올려놓고, 자, 이번에 반대로 짧아져라 3번 합니다. 자, 준비 시작. 짧아져라 짧아져라 짧아져라. 됐죠? 손목에 띠를 붙이고 손을 붙여서 확인해 보세요. 짧아졌나요?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다면 짧아졌는데 더 짧아진 분들 있죠? 더 짧아지신 분들은 너무 주문을 세게 외워서 그래. 네, 집에 가서 이제 길어져라 짧아져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언어에는요, 이러한 힘들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파동이 있어요. 제가 환자들을 체크해 보면 이따가 여러분들도 체크할 거지만 우리 다리 길이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그러니까 짧은 다리를 향해서 만지면서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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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길어져요.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런 식으로도 치료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딱 맞춰져요. 우리 언어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은 뭐가 가장 약한 것 같아?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중에서? 영어가 약하대요. 본인은 뭐가 약한 것 같아? 수학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다 뭔가 약하다고 지금 하는 게 있죠? 그죠? 제가 아까 기도를 했죠. 나를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어로 채워달라는 기도였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해요. 우리는 사실은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프로그램을 어디다 심어놨습니까? 어디다 심어놨죠? 여기다 심어놨죠? 뇌에다 심어놨어요. 우리 뇌 프로그램에요. 이 사람이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갔다가 너 암이야, 암 사기야, 암 일기야라고 말했을 때 그게 증식하면서 일어나요. 이 사람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암은 꺼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이에요. 우리 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정하면 우리는 탁월해져요. 약한 것들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배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어 수학 그거 못하면 뭐 어때요? 그죠?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강해요. 우리 생각부터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치료는요 우리의 생각에서 달려 있어요. 생각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그 말씀만 보죠. 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냐면 그 전에 말이 참 중요한데 그 전에 되게 그 말을 했던 그 당사자는 막 힘들게 고난도 받고 힘들고 막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궁핍하고 내가 힘들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렵다 고난이다 느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때요? 힘든 상황들이 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어려움을 계속 묵상하죠. 그죠? 어려움을 계속 묵상했을 때 그게 증폭되면서 그게 내 안에 더 어려움을 만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지금 오늘은 제가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할 거지만 이 질환도 마찬가지야.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라는 것들을 전제하에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요? 혹시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학생들 있어요? 있죠? 예, 정직하게 손 들어도 돼요. 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자세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컴퓨터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좀 말을 할 거예요. 예, 그러나 컴퓨터 게임은 조절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예. 자,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허리 아프다고 가면 의사 선생님들의 눈은 수술하는 관점에서 보고요. 약사 선생님들은 약을 어떻게 처방할 거에 대한 관점으로 봅니다. 저같이 운동한 사람들한테 오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라서 어떻게 운동 쪽으로 해서 이 사람이 통증을 좀 도와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운동은 예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다 나쁘다기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장 치료의 핵심은 내가 알고 내가 배워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럴 때 치료가 빨라져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집에서 야 자세 좀 똑바로 해. 이렇게 들어봤나요?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들어봤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부모도 자기가 자세를 똑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희 간사님들 계시지만 자세를 어떻게 해야지 똑바로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자세가 뭐가 바른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이 신체적인 그 기준도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세 똑바로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냐면, 의자가 여기가 없네. 아, 저거 갖고 와서 설명해 줄게요. 대부분 자세 똑바로 하면 어떻게 앉았냐면 이렇게 앉았어요. 네 하고 똑바로 앉았어요. 이렇게 똑바로 앉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앉았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앉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똑바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안 아프면서. 자, 이분이 책을 썼어요. 건강한 자세가 맞는데요. 이런 거 책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이분 책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척추 관리는 당신의 책임이며 당신만이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서 고치라는 말입니다. 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몇 살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고맙고 고맙지만 너무 뻥친 것 같아요. 제가 40이 넘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는 저를 제가 보면요, 뭘 지금 후회하는 부분이랄까 보면 후회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필요로 하면 그냥 번개같이 누군가 해결을 해줘. 내가 뭔가 이 일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누군가가 번개같이 와서 해줘.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 저는 이 뇌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필요에 부모가 바로 응답했기 때문에, 내 필요에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의 나이에서 더 폭발적인 사고를 하고 좀 더 앞으로 더 커나갔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배워야 되고요. 지금 가르친 것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커집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여러분들 형아들이죠, 형 누나들을 가르치죠, 언니들을 가르치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부모가 깨워서 일어나는 대학생 언니들, 형아들, 누나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뭘 입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고가 안 잡혀 있는 거죠. 부모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도, 내가 배워 내가 고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의대에서 배우는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의대에서 배우는 책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 문제의 약 80%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대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 치료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감기 걸리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감기 걸리면 잔다. 그것도 괜찮다. 감기 걸리면 뭐 했어요? 약 먹는다. 물 마신다. 뭐 오렌지를 먹는다. 뭐 기타 등등 뭐 가정적인 처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감기는요, 그냥 방치해도 나아요. 15일 동안 방치해도 낫는 게 감기예요. 약 항생제 쓰지 않고. 항생제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뭔가 해가지고 꺼트리려고 하죠. 우리 몸에 감기가 일어나서 해열, 열이 막 발생하면 무조건 꺼트리기 위해서 하죠. 근데 열이 나는 위치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가 너무 아파, 백혈구야, 네가 싸워줘. 싸워서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해결해줘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열이에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
무릎에 물이 차는 반응들, 병원에서 무조건 빼려고 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응하게 하는 그런 면역 체계예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봤죠? 발목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파보고 다 아파봤죠? 자,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가장 온도가 36.5도죠.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픈 부분, 무릎이나 발목의 온도가 바뀌어요. 뭐 36.1도가 될 수 있고 35. 몇 도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온도는 36.5도입니까? 그래요? 네. 혹시 나는 손이 차갑다는 사람 있어요? 발이 차갑다 있죠? 손이나 발이 차가운 거, 그죠? 그건 뭐냐면 내 몸이 다 36.5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모두 다 몸이 36.5도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느 기관은 좀 안 좋아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뭐 30, 뭐 5.9도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병원에 가면은 체열 진단 분석기라고 있어요. 몸을 탈의한 상태에서 팍 찍는데 찍으면 온도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 얼굴부터 다리까지. 그걸 나오면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를 알 수가 있죠. 자주 배탈이 난다든지 뭐 그러면 장에 있는 부분이 차가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뇌가 참 중요한데, 자, 뭐 오른쪽 왼쪽 한번 보세요. 우울증 환자 뇌는 저렇게 노란색이 별로 없죠? 정상인 뇌는 많죠? 저게 뭘까요? 저게 물질 중에서도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저 세로토닌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요,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죠. 그럼 세로토닌 분비가 확 일어나요. 세로토닌 분비는 뭐냐면 면역 체계가 강화돼요. 내 안에 면역 체계가 강화돼요.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증가함으로써 안 좋은 것들을 가라앉히는 거죠. 내가 감기가 걸렸거나 그럴 때 세로토닌 증가를 높일 수 있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플 때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막 너무 아파, 미치겠어.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고속버스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고속버스를 탔어요. 오줌이 너무 마려. 막 미치겠어. 사람들이 많고 이거 이 휴게소가 있어. 거기까지 가기에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간절하죠? 빨리 뭔가 배출했으면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장 운전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줘서 나에게 자유를 줬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감사함. 제가 아주 막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조그만한 감사함들을 여러분들 찾을 때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간 설계도가 2003년에 완성이 됐어요. 이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릴 질환에 대해서 다 적혀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력이란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이게 DNA예요, DNA. 그래서 노란색은 빨간색에 붙어야 되고 초록색은 파란색에 붙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데, 저기 하나 띄어진 거 보이시나요? 저기 하나 떨어지면 우리는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는 것들이 강해진대요. 내가 성적으로 야동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 윗대로부터 내려온 것들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런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본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젊어가지고 보통 20대 이상 저기 병원 가서 검진할 때 보통 가족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묻는 질문을 받아요. 설문을 받아요.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 암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들어본 적은 있나요? 병원에 가면 이런 검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하는 병원은 없어요. 가족 중에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족 중에 야동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족 중에 폭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질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요 안에 다 심겨져 있어요. 요 안에. 그래서 제가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렇게 고집이 세요, 내 안에. 그래 봤더니 우리 윗대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강해서 우리 아버지로 넘어와서 내가 왔다는 것들을 제가 뇌 쪽으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때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제 안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검은색 사람은요, 둘 다 이제 10년 동안 탄 고기를 오래 먹었어요. 검은색 있는 사람은 먹고 디즈니랜드 갔어요. 디즈니랜드 갔다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먹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 검은색 입은 사람이 왜 디즈니랜드 갔냐면, 이 사람은 이거 탄 고기를 먹으면 환경 호르몬이 있어서 나한테 몸이 안 좋은데라고 먹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먹었대요. 그 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스트레스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나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체크하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매뉴얼 다 받으셨나요? 척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조별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별로 한번 앉아주실까요? 순별로 앉아주세요. 순별로. 순별에 이렇게 홀수인조 있나요? 홀수인조? 홀수인조는 우리 간사님들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할 때는 잠바를 벗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두터운 거 입고 있는 학생들은 우선 잠바를 좀 탈의한 상태에서 서로 체크를 할 때는 자리 빈 곳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들으면서. 자, 자리 정돈해 주시고 우선 들어갈게요. 자,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질문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아시냐고, 안 하냐고. 척추의 생김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앉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자, 척추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너무나 쉬워요.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앞이죠. 앞에서 봤을 때 일자로 뚝 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도 일자로 뚝 떨어져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목은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고 힙은 뒤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죠. 그죠?
이거를 들라들라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라들라, 들라들라. 자, 여러분들 앉을 때 들라들라 앉았나요? 야, 좋은데요? 나한테 한 건 아니지? 자, 들라들라 앉을 때, 자,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앉아서 오는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기준은 이 벽에 있어요. 자,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끝에 있는 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끝에 있는 벽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벽에 딱 섰을 때, 자, 뒤꿈치를요, 그 뒤쪽 벽에서 한 5cm에서 10cm까지는 떨어뜨려 놓고 서 보세요.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5cm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제자리에 씁니다. 그 상태에서 힙을 뒤에 대고요. 그 다음 등을 대고요. 그 다음 머리를 붙여보세요. 그 다음 어깨가 뜬 학생들이 있죠. 어깨가 뜬 학생은 어깨를 같이 붙여주세요. 뒤로 붙여준 상태에서 손을 갖다가 뒤로 넘겨가지고 이 뒤쪽으로 한번 쭉 넣어보세요. 손이 쭉 들어가는지 아니면 뒤에서 걸리는지. 딱 손을 넣었을 때 중간에서 걸리면 정상이고요. 손을 넣었을 때 쭉 뒤로 넘어가면 이 허리 요추가 앞으로 빠진 겁니다. 손을 넣었을 때 가운데 걸려야 돼요. 그러가다가 멈춰야 돼요. 머리 닫고, 그다음 이 어깨가 뜬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깨가 뜬 학생들은 어깨를 붙여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들라들라 상태예요. 그 상태로 앉아야지 건강한 겁니다. 아셨죠? 자, 손을 넣었을 때 허리가 앞으로 쭉, 손이 쭉 뒤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허리를, 배를 갖다가 뒤로 약간 밀어보세요. 뒤로 밀어가지고 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자, 그 상태 기준을 알았다면 그 상태로 끌고 와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들이요, 걸을 때 대부분 요새 스마트폰 많이 보고 걷기 때문에 목이 많이 빠져 있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르쳐 준 것들이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걸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어야 돼요. 걸음걸이만 잘 걸어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통증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걷는 걸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약간 시선을 약간 15도로 하고요. 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거만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뭔데 이런 느낌. 그래서 뭐 하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약간 거만하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거만함이 여러분들의 통증을 없앨 수 있어요. 약간의 거만함이, 자세의 거만함이. 자, 저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왜 안경을 썼는지 아십니까? 안경 쓰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목이 문제가 있어요. 코에 문제가 있고 입에 문제가 있고 귀에 문제 있는 거는 얘 목이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파요. 이빨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뭐 백혈병이나 뭐 흉통, 폐렴, 위장, 소화불량 있는 학생들도 등이 살짝 나와야 되는데 너무 나왔다거나 아니면 들어갔거나 해서 생겨요. 요새 학생들 등이 뒤로 많이 빠진 학생들 많아요. 목은 앞으로 빠져 있고. 특히 이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단적인 예를. 제가 PC방에 가면 대부분이 어떤 자세로 PC를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딱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이렇게. 힙을 갖다가 완전히 뽑아놓고 붙이지 않고 이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니까 등이 뒤로 빠진다고요. 그다음 목은 또 봐야 되니까 열심히 앞으로 빠져놓고 해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을 때는요, 힙을 완전히 붙여야 돼요. 뒤로 완전히 붙여야 되고 딱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다면 쿠션 같은 거를 놔가지고 뒤에 약간 허리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곡선이. 그 상태에서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앉아야 된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도 잡고 이 상태에서 해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 공부를 하잖아요. 책이 보통 책을 대부분 어디다가 놓고 하냐면 책을 이렇게 놓고 해요. 그죠? 책을 앞에다 놓고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건강하려면 책을 앞에다 놓고 해야 돼요. 좀 이렇게 대를 세우고 앞에다 놓고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되니까 계속 고개를 빼놓고 한다고. 열심히 빼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나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눈도 이거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의 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내가 가르쳐줄 시간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좋아질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독수리처럼 눈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몸만 알아도 여러분들 눈은 좋아질 수 있어요. 자, 몸의 기준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자, 한 명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앞에 잠시만 샘플로 잠깐만 올게요. 샘플. 자, 옆으로 딱 써주세요. 자, 저기 보이죠? 끈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앞을 봐주세요. 여기 귓볼 있죠, 귓볼. 귓볼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어깨죠. 이 어깨에서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이 귓볼이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귓볼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 그다음 골반 있죠. 골반까지 일직선, 그다음 약간 무릎에서 약간 뒤쪽에도 일직선, 이 밑에 복숭아까지 거리가 이 줄로 쫙 껐을 때 일직선상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이해되죠? 귓볼, 어깨, 그다음 골반 옆에, 그다음 무릎 가운데가 아니라 무릎 약간 앞쪽, 그다음 복숭아뼈까지가 일자로 쭉 거지면 그게 기준이다. 네, 들어가세요. 그 기준이 여러분들 섰을 때예요. 여기 벽에.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그냥 벽에 가가지고 딱 세워놓고 그렇게 끌고 나와서 걸으면 돼. 내가 몸이 좀 아프다, 어디가 어깨가 걸린다,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벽으로 가가지고 딱 잡아놓고 나오세요. 그럼 통증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 하나의 비법을 또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움직이지 말고 쉬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하고 더 아파지고요. 그럼 팔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밖에 안 올라가.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아파.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안 올리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 돌릴 때 어느 날 목이 딱 걸려가지고 아픈 적 있죠. 그럴 때 하고 아프니까 안 움직이죠. 아파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기준까지는 무조건 누가 뭐래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움직여라. 그게 치료 방법이다. 자, 목부터 갑니다. 자, 일어서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일어서 보세요. 자리에서. 자, 다리를 모으고 서주세요. 자, 다리를 모으고 섰을 때, 자, 고개를 숙여 보세요. 발 앞꿈치 보이나요? 발 앞꿈치가 보이면 정상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다음 머리를 뒤로 들었을 때 지금 이 머리 꼭지 부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도 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자, 그다음 고개를 45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되나요? 되는데 한쪽이 더 땡기나요? 똑같나요? 할 때 좀 더 땡긴다 하는 쪽은 더 땡겨가지고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그 다음 회전, 가장 중요한 회전. 고개를 돌렸을 때 이 턱선이 이 어깨에선 바로 앞까지 떨어져야 돼요. 가슴을 핀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돼 있으면 핀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턱선이 거의 어깨선까지 와야 돼요. 자, 오른쪽과 왼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잘 되고 어느 쪽이 안 되는지.
하셨나요?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안 되죠. 나 목 잘 안 돌아가는 사람 한 명 손들어 보세요. 목 안 돌아간다 잘. 나오세요. 내가 목 돌아가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거예요. 아셨죠?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시면 돼요. 자, 어느 쪽이 안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아셨죠? 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자, 왼쪽. 자, 어느 쪽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진짜요?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돌려보세요. 자, 왼쪽. 왼쪽이 더 안 돌아가요. 이쪽이 안 돌아가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파악하셨죠? 어느 쪽이 안 돌아가는지. 자, 제가 지금 한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한 부위를 만질 겁니다. 자, 요 부위를 만지는데 좀 고통이 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아닌데 비슷하게 아파와요, 여기가. 잠깐만요. 좀 참아야 돼. 근데 요 부위를 이제 아직 여러분들 만지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는 부위가 여러분들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목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볼 거예요. 근데 되게 아파요. 참지 못하는 고통이 막 나를 찌를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 돌려보세요. 자, 왼쪽 돌려보세요. 보이죠? 잘 돌아가죠?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건 내가 한 거고 내가 배워 내가 고치는 프로그램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고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목이 아파. 자, 오른쪽 왼쪽 돌렸을 때 어느 쪽이 안 돌아가는지 먼저 파악을 하세요. 나는 어느 쪽이 잘 돌아가고 어느 쪽이 안 돌아가는지 파악하셨나요? 하셨죠? 네. 자, 제 목을 한번 보세요. 제가 목을 돌렸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이 근육이 보이나요? 이렇게 튀어나온 근육. 이 근육을 갖다가 흉쇄 유돌근이라고 합니다. 이게 목을 회전시키는 근육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오른쪽으로 나는 잘 안 돌아간다 하는 분은 왼쪽에 흉쇄 유돌근이 문제가 있는 거고, 왼쪽으로 안 돌아간다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흉쇄 유돌근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는 오른쪽으로 안 돌아간다는 분들은 왼쪽 손을 꺼내 가지고 왼쪽에 있는 흉쇄 유돌근을 손을 돌려 가지고 깊이 있게 이렇게 눌러 주세요. 깊이 있게 세게.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안 들어간다는 분은 오른쪽 손을 꺼내서 돌려 가지고 오른쪽을 갖다가 세게 눌러 주세요. 좀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눌러 줘야 돼요. 깊이 있게. 약간 좀 아픔이 떨어지면 눌러 줬을 때 이 회전 근육이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목을 원상태로 돌리게 될 겁니다. 자, 돌렸나요? 자, 됐습니다. 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파악해 보세요. 잘 돌아가죠? 돌아가죠? 자, 이제 앉아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아침에 특히 베개 잘못 빼고 나면 우리 이런 증상 많죠? 이럴 때 만지는 근육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 보면 매뉴얼 그 책을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보면 이제 체형 분석 매뉴얼 앞에 보면 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 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거기 그 제가 말했던 기준 오른쪽 왼쪽 돌렸을 때 그런 것들 이 회전 검사법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가실 거고, 보면 체형 분석 검사지를 제가 2장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샘플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비어 있는 이 분석 검사지가 있죠.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쓰세요. 본인 이름을 비어 있는 검사지에다가.
분석일은 오늘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목이 오른쪽으로 안 들어갔는지 왼쪽으로 안 들어갔는지 지금 여러분들 파악을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안 들어가신 분은 이 뼈에다가 왼쪽에다가 여기 오른쪽 왼쪽 있죠, 뼈가 왼쪽에다가 왼쪽 목 옆에다가 S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S는 short의 약자예요. 그쪽 근육이 짧은 거예요. 짧으니까 얘가 짧아지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사지 해주면서 그 잘못된 수축되어 있던 짧아진 근육을 살짝 잡아서 마사지 해줌으로써 원상태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안 들어갔다 하시는 분은 왼쪽에다가 S를, 또 왼쪽으로 안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다가 S를 쓰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가 하고 못하는 부분들은 서로 봐주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몸을 좀 체크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저런 것들도 앞으로 숙였을 때는 50도까지가 기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머리로 들었을 때는 60도까지는 올릴 수 있구나, 이게 지금 기준이죠. 기준에서 뒤로 60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옆에는 45도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 되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파도 이 기준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기준이구나 라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목이 아프신 분들 있죠. 그 분들도 아파도 대부분 이 움직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계속 움직여줘야지 회복이 된다는 거. 움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굳어버린다는 거. 자, 요거 그다음 견갑골 할게요. 견갑골. 나는 지금 현재 어깨가 아프다는 학생 있나요 혹시? 나오세요. 앞으로 컴온. 어깨가 들 때 아파요? 거기가? 오케이. 사실 여기는 가장 많이 뭉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혹시 뭐 간사님들이 일 시켰나? 짐 들고 오라고? 아니지? 자, 일어나. 자, 지금 여러분들 뼈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뼈하고 이제 사람하고 이제 같이 띄울 텐데 저기 뼈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무슨 견갑골이라고 해요. 얘는 친구야, 친구. 같은 친한 친구끼리는 같은 선상 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같은 이 척추뼈에서 같이 비슷한 3, 4cm의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 밑에가 같아야 돼. 근데 이게 틀리면 내 어깨가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 어깨 아프다고 가면은 쟤를 안 보고 여기다가 주사를 띡 놓죠. 근데 저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맞추는 방법들을 본인 스스로 배워서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줄 거고, 우선은 분석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화면 바꿔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머리를 약간 앞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수지라고 합니다. 이수지. 네. 수지가 어떻게 견갑골이 돼 있나 한번 파악을 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해주셔야 돼요. 2명씩 잡고 해줘야 될 텐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손을 갖다 올려보면 딱 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니은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겠죠?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뼈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 있단 말이죠. 수지의 뼈는, 오른쪽의 뼈는 여기 있어요. 왼쪽은 어디 있나 볼게요. 왼쪽은 오른쪽이 더 올라가 있죠. 왼쪽은 내려가 있고.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얘가 계속 틀어져 있으면 아파요. 그럼 얘를 갖다가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앞에를 보고, 자 다리를 붙이고 무조건 앞에 보고 좌우로 흔들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내가 나눠준 그 7가지 운동 방법에 있죠? 자, 확인해 볼게요. 확인. 자리를 찾았죠? 그래 이런 걸 할 겁니다. 지금 2명씩 짝 잡고요. 2명씩 짝 잡고 밑에서 위로 살짝 올리면서 밑에 있는 뼈를 찾는데 잘 모르겠으면 저를 불러주면 돼요. 자리가 좀 힘들죠? 여러분들 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야 앞으로 나와가지고 수장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해보면 돼요. 자 똑바로 서야 돼요. 수그리면 안 되고 똑바로 서서. 자 그래서 기재를 해주세요. 그 옆에 그 체형 매뉴얼에다가 어느 쪽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를 기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돼. 이렇게 올리면 여기 있죠. 이렇게 올리면 여기 오른쪽이 올라간 거예요. 오른쪽이 많이 올라가네. 오른쪽.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흔들기 전에 흔들면 모르니까 그 체형 여러분들 보면 분석 검사지에 어느 쪽이 올라가고 낮은지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올라갔는지 미리 한 사람들은 한쪽 손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다음에 다시 검사해 주세요. 찾아줄까? 왼쪽이 올라갔어요. 자 검사했나요?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돌려. 어디? 다리 모아봐. 정확한 위치에 있는데. 아까 정확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젖혀놓고 사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놓고 살아야 돼. 근데 계속 이렇게 당기고 다니니까 얘가 틀렸어요. 오른쪽이 지금 내려갔잖아. 본인 자세가 약간 살짝만 시켜야 돼. 너무 많이 시켜도 안 되고. 자, 여러분들 체크했으면 앉아서 여러분들 걷다가 체크해 주세요.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갔는지. 같으면 정상이라고 하면 되고요. 안 적어도 되고요. 아까 어느 쪽이었지? 봐봐 일어나. 내가 다 기억을 못해. 오른쪽에 내려가 있네. 내려가 있어. 자, 이 견갑골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가 아파요, 여러분들. 요거를 제자리에 놓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 자 아까 어깨가 아픈 사람도 있었어.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대부분 몸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둥글게 말려요. 그죠? 둥글게 말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뒤쪽 등을 갖다가 계속 한마디로 스트레칭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리 찢는 것처럼 계속 등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등의 근육은 길어지고 앞에 있는 근육은 짧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섰을 때 이 어깨가 잘 안 붙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당기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피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깍지를 한번 뒤로 껴볼까요? 깍지를 껴가지고 깍지를 껴서 뒤로 쭉 미는 훈련을 여러분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앞쪽으로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깍지를 껴서 뒤로 미는 훈련을 많이 해라. 이거. 그다음 어깨가 대단히 긴장이 많이 되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뭉쳐도 여기 위가 많이 뭉쳐요. 그죠? 그죠? 요거 푸는 방법들을 제가 할 때는 지금 아프다는 사람 있나요? 여기 어깨 위 아프다고. 이렇게 요셉이가 한번 나와볼까요? 요 푸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나와서. 자, 어깨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서 양손을 갖다가 어깨를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잡아줘야 돼. 꽉 세게 잡아주고, 아니요, 본인이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줘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리기.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잡습니다. 아직. 오케이. 아프지.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명씩 짝 잡고 뒤에 사람 잡아가지고 어깨가 필요하거나 눈이 약간 눈에 막 흐릿해지거나 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대단히 좋습니다. 뒤에 세게 잡아가지고 10번 돌려주는 거. 10번. 아픈데 세게 잡아줘야 돼. 더 세게. 꼬집듯이 잡지 말고. 목에 힘을 빼고요. 10번을 돌려주세요. 자, 했으면 서로 바꿔가지고도 해주세요. 바꿔서 더 세게 잡아야 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봐. 이렇게 크게 잡아야 돼. 크게 잡아야 돼. 크게. 오케이. 자, 돌린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때때로 공부하다가 보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특히 안경 쓴 학생들, 또 약간 흐릿흐릿하게 책자가 글자가 보일 때도 있고 할 때 지금 여기 지금 잡고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근육 자리예요. 눈이 갑자기 이 근육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 눈이 맑아져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마사지 해줘야 돼요. 자,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심장이 약간 왼쪽에 밀려 있죠. 심장의 역할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하지로 혈류를 보냈다가 위로 오죠. 위로 올라올 때 그 한마디로 우리 몸의 하수구가 위로 눈까지 가는 하수구가 이 뒤에 있는 승모근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승모근을 지나서 이 옆에 있는 경동맥을 타고 피가 흐르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이 뭉치게 되면 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편하게 풀어줘야 돼요. 자주 풀어줘야 되고 이 목이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목이 오른쪽과 왼쪽을 잡았을 때 두께가 똑같아야 되고, 두께가 난 두껍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뇌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자주 만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코, 입, 눈 다 좋아지는 방법이 도리도리 운동. 자주 오른쪽 왼쪽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참 쟤 이상한 애라고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돌려줘야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목으로 가는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어요. 자주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 막 이렇게 흔들면 골이 막 아프잖아요. 살살살살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보냈다가 또 끝까지 가고 또 끝까지 보냈다가 끝까지 가고 또 위로도 끝까지 보냈다가 또 밑으로도 끝까지 가고 이런 운동들을 수시로 해줘야 눈의 피로와 어깨의 피로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아셨죠? 그 다음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자, 올려보세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최대한 올렸다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보세요. 쭉 눌러주고 최대한 올리고 최대한 내리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앞으로 돼 있는 학생들은 약간 몸을 뒤로 당겨 가지고 해주세요.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조금 빨리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좀 빠르게.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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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더 빨리.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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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 올레 말레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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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평상시에 이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혈액순환을 시키는 운동이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세요. 내가 목이 안 좋다, 눈이 좀 침침해진다 할 때 도리도리와 어깨 들썩들썩 운동. 어깨 들썩들썩 할 때는 몸이 지금 이게 아니에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앞으로 전방으로 약간 뒤로 열려야 된다. 모르겠는 사람은 벽에 붙어서 으쓱으쓱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체크했죠? 견갑골에 대해서. 자, 이게 아픈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픈 이유는 이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너무 숙여서 하거나 그다음 베개를 높은 거 베면 아파요. 베개는 한 7에서 8cm 정도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높은 거 베는 학생들이 있나요? 높은 거 베는 학생 10cm, 15cm 뭐 이렇게 베는 학생들은 좀 낮춰야 돼요. 좀 낮은 베개를 사다가 수건을 한 5장 깔고 2주에 하나씩 떼서 버린다는 생각으로 해서 베개를 낮춰야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대부분 안경을 쓰는 학생들 있죠? 베개가 높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잘 때 혈류가 가려다가 베개 때문에 자꾸 밀려 아주 슬로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속도가 100km로 가야 되는데 베개가 높아 버리면 올라가는데 힘들겠죠. 당연한 이치겠죠. 베개를 바꿔야 돼. 베개는 그 메모리 폼이나 이런 좋은 베개들이 있어요. 그런 베개들 사가지고 한 7cm에서 8cm 정도는 걸로 벤다. 그다음 잠잘 때 옆으로 자는 학생들이 있죠. 옆으로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자. 그럼 이쪽 근육은 늘어나겠죠. 이쪽은 짧아지겠죠. 이쪽은 짧아지니까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 짧아지니까 이쪽으로 잘 안 돌아가요. 반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의 혈류량을 방해하는 거예요. 잠잘 동안. 옆으로 자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대자로 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대자로 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다음 여러분들 뭐 TV나 뭐 이런 거 보다가 대충 저렇게 떨어져서 잠드는 경우 참 많아요. 피곤하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자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깨가 아픈 이유를 말하면 여러분 잠자다가 혹시 쥐난 적 있나요? 어깨 경험 있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잠자다가 쥐나거나 통증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짓지 마. 내 몸에 죄짓지 마. 그거예요. 그렇게 자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통증으로 나타난 건데 우리는 계속 죄진다고요. 계속.
그러면서 병원 오는 사람이 거의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딱 잠잘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통증이 일어났어. 그거는 내가 잘못된 자세로 자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스마트폰이나 뭐 자꾸 몸을 앞으로 전방으로 숙일 때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깨는. 자, 그다음 한쪽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계속 뭔가 할 때도 문제가 오고요. 그다음 특히 잠잘 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옆으로 할 때 어깨가 나가요. 자, 그래서 통증 견갑골에 ROM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제가 확인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에 가르쳐 줄게요. 자, 여러분들 다 할 텐데 아까 어깨 아프다고 한 우리 저기 한번 요셉이 한번 볼게요. 자, 대단히 쉽습니다. 같이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뉴얼에다 적을 거예요. 그 체형 분석 검사에다가. 자, 서 볼게요. 모자를 쓰고. 자, 아까 그림을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그림을 한번 띄워 주세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여기 위에 삼각형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죠? 여기 밑에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오른쪽 손을 먼저 들 거예요. 오른쪽 손 들어봐요.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놓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까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자, 여기 떨어지죠? 자, 왼쪽 손을 해보세요. 왼쪽 손. 오른쪽 손 제자리에 놓고 왼쪽 손. 자, 이게 오른쪽과 왼쪽에 같은 선상에 있고 아까 그 부분에 있어요. 그럼 정상이에요, 이게. 자, 반대로. 자, 다시 사진 띄워 주시고요. 자, 이 오른쪽 손을 갖다가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돌렸을 때 손 끝이 뒤로 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정상인 거야. 자,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반대쪽이 더 잘 되죠? 한쪽보다 더 잘 되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잘 돼도 문제고 너무 안 돼도 문제인데 보세요. 이쪽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되면 똑같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탈이 난 건 어느 쪽이냐면 정상 범위에는 있지만 지금 이쪽 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 팔이 아프지? 아프대잖아요. 이쪽 팔을 정상 범위에 놔야 돼. 그게 숙제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자,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2명씩 짝지어 가지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과 왼쪽 어느 쪽이 잘 되나 위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한 명 나오세요. 한 명 아무나 나오세요. 그리고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앞에 있으니까 주어가 나오고 자, 2명씩 짝지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2명씩 아까 했던 대로 짝을 져 보세요. 자,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서가지고 서 보세요. 자, 일어서서 한 명이 앞에, 한 명은 뒤에.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돌립니다. 손을 돌려보세요. 뒤로. 내려가는 위치를 갖다가 손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손으로 확인. 왼손으로 확인. 자, 그다음 손 내리고 자, 반대쪽 손 왼쪽 손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내립니다. 어디까지 오는지 똑같은 선상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네, 통과. 자, 밑으로도 확인할게요. 자, 오른쪽 손을 뒤로. 자, 왼쪽 손. 이쪽이 잘 되고 이쪽이 안 돼. 이쪽 손을 갖다가 더 좀 돌리는 걸 연습해야 돼. 어느 쪽이 안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해줍니다.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다녀. 몸 펴야 돼. 여기가 근육이 짧아 있어. 얘를 늘려야 돼. 많이 짧아. 많이 짧아. 파악했나요? 이제 바꿔서 해주세요. 바꿔서. 그리고 한 사람들은 체크를 그 나눠준 체험 분석 검사지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세요. 체험 분석 검사지에. 봐줄게. 넘겨봐. 이렇게 반대쪽. 이쪽이 더 잘 안 내려오네 살짝. 근데 정상 범위에는 있어. 이쪽 돌려봐. 반대쪽. 정상 범위에 있어. 이 정도면 정상 범위라고 봐야 돼. 좋아.
다 했나요? 자, 이제 분석이 됐으면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안 내려갔는지, 위에서 안 됐는지 밑에서 안 된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팔 높게 올라갔다. 낮은 거를 체크해 주면 낮은 거. 그러면 왼쪽. 아니, 이게 오른쪽이네. 오른쪽 돌린 게. 예. 오른쪽. 오른쪽이 밑으로 낮게 올라갔다. 그것도 체크하면 되죠, 다가. 편하게 이게 팔을 돌리는 게 이게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짧다 이렇게 쇼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돼. 본인 안 하겠어. 자, 이쪽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표시할 때 팔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대고 짧아졌다 그러면 S, 길으면 long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게 짧으면 S, 이쪽이 더 길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쪽 화살표 그려가지고 L, long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쉽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세밀하게 하려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지금 가져왔어요. 여지껏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그 솔루션은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도리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목도리? 목도리 하나 있나요? 목도리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할 때 우리가 그 때밀듯이 왔다 갔다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안 돼. 그러면 땡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땡겨서 30초에서 1분 동안 있어야 돼. 안 되는 쪽이. 근데 밑에 게 또 안 올라가. 밑에 왼쪽 선이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걸 땡기는 거죠. 위로. 땡겨가지고 멈추는 훈련을 해가지고 원래의 상태 그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어깨 대부분이 아픈 게 요거 안 돼가지고 아파요. 요거 되면은 어깨가 회복이 빨라집니다. 아까 제가 돌리는 거 말했죠? 돌리는 거와 함께 같이 2종 세트예요. 세트. 어깨 관련 치료할 때 2종 세트야. 여러분들이 또 아픈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계속 앞으로 몸을 구부려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벽에 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준이 몸의 기준이에요. 쉽죠? 이 상태로 끌고 와서 기준 잡고 운동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부모님이 이제 너 똑바로 해 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어깨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다음. 자, 또 중요한데 우리 허리도 많이 아프죠. 여러분 허리 아파본 적 있죠? 네. 허리도 가르쳐 줄게요. 허리는 뭐 제끼는 거, 뒤로 제끼거나 또 앞으로 제끼거나 이런 식의 패턴. 한쪽으로 편향된, 한쪽으로 치중된 패턴의 자세를 취하면 아픈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앞으로 쏠려 있는 패턴을 취하고 있어요. PC방에서는 또 반대로 된 패턴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기준이다? 들라들라. 그게 기준을 여러분들 머리 잡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 제가 아까 전에 목 할 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앞에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그 사진관에서 여러분들 증명사진 찍잖아요. 그때 사진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죠. 그거 뭔지 아세요? 너 목 삐뚤어졌어 이거예요. 바로 하자 이거예요. 목 바른 사람은 요거를 이렇게 안 해요. 목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거야. 잠잘 때 이렇게 자면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자면 이쪽으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오른쪽 왼쪽 했잖아요. 그죠? 할 때 자기가 타이트해가지고 안 되는 쪽 더 당기라고 그랬죠? 그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한쪽으로 본인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당기고 이렇게 자다 보면 뭔가 일을 하다 보면 한쪽은 길어지는데 한쪽은 짧아져. 그래서 이제 사진관 가면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목에 문제를 발생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자,
여기 등에 대는 건 안 나왔네. 자, 등을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등이네. 허리가 아니라 등이네요. 내 등이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정상 범위에 있는지 나왔는지 앞으로 빠졌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서가지고 하는데 두 사람씩 서보세요. 두 사람씩 서보세요. 주어가지고 두 분이 둘이 같이 나와요. 같이 둘이 같이 짝이지. 같이. 주어가 앞에 쓰고 예린이가 예린이가 뒤에 쓰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는 앞에 있는 사람은 손을 양손 앞으로 나란히. 그 상태에서 오른쪽 손만 뒤로 돌려 있어요. 몸이 돌아가지 않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몸이 일자로 딱 있어야 돼. 팔 돌릴 때 끝까지 한번 가보고 어디까지 가는지 손을 뒤집지만 어디까지 가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구나. 뒤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손이 왔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반대쪽 손 같이 앞으로 나란히 하고 다시 반대쪽 어디까지 오는지. 오케이. 자,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어느 쪽이 잘 되고 어느 쪽이 안 되는지를 파악해 주세요. 파악이 됐나요? 그걸 파악해 줘. 그다음 또 하나 말해 줄게요. 자, 여기 지금 이게 0도예요. 0도. 팔을 쭉 이게 폈을 때 이게 0도라면 여기서 45도까지는 돌아가야 돼. 이게 45도가 정상이에요. 45도보다 넘어가잖아요. 60도 이상 넘어가면 등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0도인데 이게 45도 가면 등이 정상 기준에 있는 거고 45도에 못 미친다 앞으로 간다 여기 떨어진다 그러면 등이 뒤로 나간 거예요. 등이 뒤로. 아셨죠? 45도 기준 안에 있나 그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약간 넘어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봐봐 다시. 이거 등은 잘 돼. 저쪽이 더 잘 되고. 오케이. 반대. 정상 범위에 있어. 오케이. 그러나 이쪽이 더 잘 돼. 오케이. 바꿔서. 자, 했으면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은 뒤로. 어디까지 오나 체크만. 앞에 있는 사람이 몸이 돌아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세요. 몸을 앞에 봐야 돼요. 몸까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몸을 잡아줘야 돼요. 팔이 어디까지 오는지. 오케이. 반대쪽 시작. 저쪽 넘어가고 저쪽은 넘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정상이 정상. 오케이. 내려. 잘 모르겠는 사람 있나요? 잘 모르겠는 사람? 해봐. 연기해봐 시작. 오케이. 반대쪽. 오케이. 유연성이 좋은 거예요. 자, 앉아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거의 정상이에요. 학생들은. 저 뒤에 있는 간사님들이 문제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이게 휙휙 돌아가요. 팔이. 유연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케이스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어르신들 있죠? 70대 어르신들 있죠? 그런 분들 대부분 어떻게 걸어요? 전방으로 이렇게 걷죠? 자, 전방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앞에 피고 팔을 이렇게 하려면 팔이 안 넘어가요. 이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 있으면 이게 해부학적으로 팔이 안 넘어가요. 그러나 몸을 세우면 넘어가요.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패턴이 앞으로 돼 있지만 유연성이 너무 좋거든. 저도 유연성이 좋죠.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70대가 되고 이제 몸이 굳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걸려가지고 해부학적으로 안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등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등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돼도 유연성으로 이렇게 간다고, 팔의 유연성으로 대부분 지금은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앉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앉은 상태에서 20대, 30대, 40대 가죠. 그러면 거기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이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계속 앞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손을 갖다가 뒤에 놓은 상태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놓고 엎드려 가지고 계속 돌려주기 운동을 하게 되면 등이 뒤로 빠졌던 것이 등이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교정 운동인데 한번 밑에서 한번 저를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릎을 구부려 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손을 갖다가 말처럼 놓고 오른손을 먼저 머리 뒤에 놓은 상태에서 살짝 넘겨 보세요. 이렇게 살짝 넘겨 봐요. 이렇게. 쉬운가 어려운가? 어렵죠? 쉽지 않죠? 자, 그다음 했으면 반대쪽도 어떤가요? 되나요? 무릎을 대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등이 원래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많이 해요. 자, 한번 해본 학생은 앉아도 됩니다. 지금 저게 여러분의 등을 빨리 회복시키는 운동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1시간에서 뭐 10분씩은 5분씩은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 저런 운동들을 좀 해주세요. 그럼 등의 피로감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목하고 여러분들 등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요. 목 아프면 등도 같이 따라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병원에 우리가 치료하러 목이 아프다고 가면 등은 안 보고 목만 보거든요. 그럼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목이 아프면 목 밑에 있는 등이 같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등하고 같이 엉덩이에 있는 쪽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같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고. 허리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허리 아픈 이유는 요래서 아파요. 엎드려서 공부하거나 다리를 꼬고 공부하거나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앞쪽으로 밀어서 많이 아파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앞으로 해서 안아야 되는데 허리를 잡아 뽑아가지고 들라 해야 되는데 들들라 해서 아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기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준은 벽에서 손을 넣었을 때 반이 걸려야 돼요. 쑥 손이 빠지면 요추가 허리가 앞으로 빠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아까 했죠.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허리가 앞으로 빠져요. 엎드려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허리가 정상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자, 도와줘야 되는 주어가 잠깐 앞에 있는 죄로 다시 한 번 더 부를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2명씩 짝 찍고 서로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앞에를 한번 봐요. 손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상 다리를 모으고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리를 모으고 서줘야 돼요. 자,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회전하는지 체크를 해줘야 돼. 자, 오른쪽으로 회전해 보세요. 회전. 끝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했죠. 자, 반대쪽. 좋죠. 둘 다 잘 되죠. 이렇게 회전했을 때 다시 회전했을 때 이 팔꿈치가 바로 뒤쪽 문을 가리킬 수 있으면 정상이에요. 뒤쪽 문을. 자, 반대쪽. 뒤쪽 문을 가리킬 수 있으면 정상인데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돼요. 손으로 어디까지 오는지. 이거는 자, 왼쪽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네. 오른쪽은 여기까지 오네.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안 되는 쪽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먼저 해주세요. 오른쪽이 잘 돌아가는지 왼쪽이 잘 돌아가는지를 지금 파악을 해줍니다. 자, 시작. 자, 일어서서 파악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봐요. 무릎 쫙 펴고 손 모아서 시작. 턴. 반대쪽 끝까지. 오른쪽이 더 잘 되고 왼쪽이 더 잘 안 돼. 여기까지. 자, 손을 모을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앞에. 자, 손을 모을 때는 이렇게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손 모으는 사람 완전히 이렇게 모아야 돼. 떨어져서 모으지 말고 완전히 모아야 돼. 자, 돌려봐. 시작. 반대쪽. 이게 더 잘 안 들어가지? 여기 약간 오른쪽이 잘 안 들어가. 오케이. 자, 파악해주면 뒤에서 체크를 해주세요. 뒤에서 어느 쪽이 잘 들어가고 어느 쪽이 안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나? 똑바로 서야 돼. 똑바로 안 돼. 여기서는 검사가 안 돼. 똑바로. 자, 오른쪽이 안 되는지 왼쪽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형 분석 검사지에 적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한 다음에 다시 해봐. 모르면 해봐. 했어? 여긴 알아? 봐봐. 해봐봐. 다리. 해봐. 앞에 다리 모으고 돌려봐봐. 자, 반대쪽.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상이네. 자, 여러분들이 했으면 걷다가 적으세요. 나이 상태가 어떤지 파악했죠? 자, 그다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 하나 해줄게요. 자,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둘 전부 다. 자, 일어난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고 내 손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체크를 하세요. 쭉 여러분들 숙여가지고 막 일부러 내릴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 선만 파악하세요. 나는 무릎까지 내려간다. 뭐 기타 거기까지만 파악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파악했나요? 그리고 바닥에 닿는 사람들은 내가 바닥에 쉽게 닿는지 아니면 어렵게 닿는지 그걸 파악해 주세요. 앞으로. 자, 됐습니까? 됐죠? 자, 치료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줄게요. 이제 지금 아까 회전하는 근육 앞으로 숙일 때 갑자기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회전이 안 되거나 숙이는 게 안 되거나 하죠. 갑자기 그럴 때 만지는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열중샷 하면 어느 근육이냐면 다시 주어가 샘플로 잠시만 앞으로 샘플. 지금 여기 서 있죠? 자, 여기부터가 힙이죠. 여기가 허리죠. 그죠? 여기가 척추고요. 척추의 바로 옆에 있는 근육을 갖다가 허리 회전근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딱 열중샷 해가지고 주먹을 해가지고 열중샷 해가 주먹 쥐고 이 허리 회전근을 위아래로 주먹으로 푸는 거예요. 본인이 풀어봐요. 자, 같이 풀어봐. 앉아가지고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게 풀어주세요. 세게 풀어보고 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게 풀어주세요. 세게.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세게 풀어야 돼요. 세게. 이 부분을 세게 풀어야 돼요. 10, 9, 8, 7, 맞아요. 6, 5, 4, 3, 2, 1.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가지고 다리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몸 숙여 보세요. 잘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확인.
잘 되나요? 자, 확인한 사람은 앉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이 안 들어가면 목에 대한 회전근, 어깨가 안 들어가면 어깨에 대한 회전근, 허리가 안 들어가면 허리에 대한 회전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만 내가 알고 있으면 평상시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배워가지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자, 그다음 그래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런 운동이에요. 그 트위스트 운동 저는 권장이에요. 이거 저는 지금 옆에 보고 있는데 무조건 앞에 보고 좌우로 흔드는 거 5분만 해줘도 허리 안 아파요. 지금 안 아픈 사람들은 앞으로 아플 일이 거의 없어요. 저거 계속 꾸준히 해주면. 이런 스트레칭 아침에 자주 해주면 여러분 허리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이분이 왔어요. 70대 어르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허리 좀 피게 해달라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연세가 있으시니까 유지만 하셔도 잘 사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배워가지고 30분 뒤에 이렇게 됐어요. 본인 스스로 배워서 본인이 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쉬워요. 껌이에요. 지금 어떻게 딱 분석을 해봐요. 여러분들 뒤쪽 근육이 짧아져 있겠죠. 허리 쪽 근육이. 앞쪽 배 쪽 근육은 짧아져 있고 등은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늘어난 거죠. 얘는 짧아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평생 동안 들고 싶었어. 그러니까 앞쪽 근육이 또 땡기니까 아이고 나 안 되나 보다. 또 들었어. 아이고 힘든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디를 스트레칭 해야 돼요? 이 앞쪽을 스트레칭 해주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동이 어떤 거겠어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줬더니 허리 아픈 것도 치료되고 허리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들인데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거 되게 쉬워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부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방법은 찾아내기가 너무나 쉬워. 자, 척추 측만증 검사. 여러분들 내가 측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 많죠? 학교에서 해봤나요? 해봤죠? 척추 측만증 검사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주어가 앞에 있는 죄로 다시 한 번 더. 자, 전방을 향해 서야 돼. 자, 전방을 향해 섰을 때, 자, 일로 와. 앞으로 숙여볼까? 뒤에 있는 사람은 딱 앞에서 등을 보는 거지. 등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완만한 곡선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에 손을 대봐가지고 어느 쪽이 높은지, 오른쪽과 왼쪽이 어느 쪽이 높은지를 보는 거죠. 그 높은 쪽이 위쪽일 수가 있고 밑에 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손으로 여러분들이 대보면 여러분도 다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 그러면 척추측만이 조금 있어도 별 큰 무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한쪽이 더 높아. 그럼 척추측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을 해야겠죠. 오케이, 요것들만 봐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척추측만이 있으면 여기 왼쪽이죠. 왼쪽에 척추측만이 위쪽에서 있는지 밑에 쪽에서 있는지 그것들을 있는 쪽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시고요. 2명씩 짝 찍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있어요. 살짝. 그지? 살짝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할 때 이쪽으로. 그지? 이쪽이 높아. 쫙 높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본인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으로. 숙여볼까? 앞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 인사해봐. 서가지고 인사해봐 앞으로. 기다려.
밑에도 약간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 정상이 정상. 자, 했나요? 자, 이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잠깐 주의하고 잠시. 앞으로 숙였을 때 이쪽이 높죠? 왼쪽이 높죠? 왼쪽이 높은 사람은 자세 앉았을 때 계속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쪽이 높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 패턴만 고치면 돼. 그리고 이쪽이 올라왔어. 이쪽이 올라온 사람은 옆구리 이렇게 밀었을 때 이쪽이 더 잘 돼요. 이쪽이 안 되고. 그럼 반대쪽으로 늘려야 돼요. 계속. 자, 오른쪽 왼쪽 한번 해볼까요? 어느 쪽이 잘 되는지 오른쪽도 가보고 왼쪽도 한번 해보세요. 앉아도 되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세요. 나타나죠? 어느 쪽이 안 되는지. 그죠? 한쪽이 안 되는 쪽이 아주 미세하게 잘 안 되는 쪽, 잘 안 되는 쪽이 정상이고 잘 되는 쪽에 측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쪽에 이게 잘 되는 쪽에 측만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미세한 측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을 해줘야 이거는 극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쉬운 건지 안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중요한 거 골반. 골반 우리 봤을 때 세 개 같죠? 하나 같죠? 하나 같죠? 하나가 아니라 이거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걸을 때 골반이 자, 손을 보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할 때 골반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학생들은 아프면 스테니통 약 먹죠? 그 원인 자체가 골반에 있어요. 골반만 제대로 원래대로 가 있으면 스테니통 약 안 먹어도 돼요. 자, 난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허리가 아프다. 요셉이 장다. 자, 지금 요거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누워가지고 같이 체크를 할 텐데, 자, 누웠을 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누워봐요. 여기 누워서 하늘 보고. 자, 오른쪽 다리부터 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누워서 있고 한 사람은 서서 검사를 합니다. 자, 오른쪽 발 들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오는지 무릎이 펴져야 돼요. 여기까지 오고 반대쪽 시작. 올라오는 쪽을 검사해 보면 어느 쪽이 높아요? 얘가 더 높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무릎 펴고 끝까지 다시 한번 더 올려봐요. 다시 올려봐요. 시작. 다시 무릎의 가운데 지점 있죠? 가운데 지점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주는 거야. 자, 끝까지 올린 거예요? 자, 끝까지 반대쪽. 얘가 더 잘 되죠? 자, 이게 잘 안 돼. 그건 뭐냐면 골반이 똑같은 위치에 같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쪽이 오른쪽 안 올라가는 쪽이 뒤로 빠진 거야. 이게 골반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빠진 거야. 이게 오른쪽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안 알려줄 거예요 지금. 자, 먼저 지금 해봅니다. 해보고 나서 가르쳐 줄게요. 자, 누워가지고 지금 따라해 봅니다. 한 사람 누워 보세요. 오케이, 이제 가세요. 누워가지고 한 사람은 자, 무릎이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자, 오른쪽 발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무릎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위치, 반대쪽 무릎은 땅바닥에 닿아야 되고 확인. 오른쪽과 왼쪽을 확인. 오른쪽과 왼쪽 확인. 확인했나요?
자, 반대쪽도 반대 사람. 반대 사람. 자, 앉아 주시고요. 자, 아까 요셉이 나올까요, 다시? 자, 자, 보세요. 어느 쪽이 안 올라갔죠? 다시 어느 쪽 안 올라가는지 보세요. 자, 오른쪽 올리고. 자, 반대쪽 왼쪽. 자, 오른쪽이 더 잘 올라가죠? 그죠? 자, 얘를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자, 정지. 자, 지금 요게 방법이에요. 안 올라가는 쪽 있죠? 요걸 갖다가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한 10초 정도 잡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원 상태로. 자, 아까 얘가 더 안 됐죠? 얘부터 잘 된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올리고. 자, 반대쪽. 더 잘 올라가죠, 이제? 그죠? 이게 몇 도 정도 올라와야 정상이냐면 90도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걸로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판단할 때는 30도 미만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 허리가 대단히 아픈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골반을 잡는 건데, 그러면 골반을 평상시에 똑같이 잡기 위해서는 똑같이 잡는 거 서로 오른쪽 왼쪽 잡아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같이 해서 잡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거를 주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골반의 상태가 틀려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잡아나가면 생리통도 좀 극복할 수 있고, 이게 그 골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허리까지도 같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뭐에 대해서 했냐면 목, 그다음 어깨, 견갑골, 그다음 등, 그다음 허리, 골반까지 해가지고 그 5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그 5가지에 대해서 운동 방법을 7가지를 여러분들 제시해놨는데 1번 운동이 뭐죠? 여러분들 다리가 짧은지 안 짧은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끝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고, 다리가 다 짧기 때문에 다리 이걸 맞추는 방법이 무릎 굽혔다 펴기 하나 둘, 이거를 한 12번 10번에서 12번 정도 하면 오른쪽 왼쪽 다리의 길이가 맞춰집니다. 그 다음 허리 돌리기, 이거 돌리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견갑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요. 무릎 들기 요거하고 무릎 안으로 들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골반 다리 드는 거 있죠? 아까 드는 거 누워서 들었을 때 그거를 좀 그 레인지 오브 모션 ROM이라고 하네요. 움직이는 범위를 증가시켜 줍니다. 네, 제기차기 안으로 하는 거랑 제기차기 바깥으로 하는 거는 이 고관절을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고관절을 바르게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안짱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X다리도 있고 O다리도 있죠. 그거 상관없이 안쪽으로 바깥으로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 X다리 O다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기준이 딱 들었을 때 90도까지 찰 수 있어야 돼요. 90도까지 또 90도까지 찰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웬만해서는 O다리하고 X다리가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O다리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많이 해주세요. 평상시에. 그럼 빨리 본인 스스로가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이빨도 고치는데 뭐 길면 2년 3년 걸리잖아요. 교정하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몸도 마찬가지로 교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모 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대로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실천하고 잘 다스려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